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과 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준비하고 있는 정의정 출마 예정자입니다. 정의정 출마 예정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천 시민들과 서울의 소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의정 생활을 하고 싶은 인천광역시 의회 출마 예정자 정의정입니다. 신통할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인 소개하면서 여태까지 저는 쭉 예비 후보자라고 했었는데 예비 후보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출마 예정자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광역시 비례 후보는 지역 출마자 후보하고는 가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공천 심사하고 경선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비례 순번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를 인천시당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이후에 예비 후보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선 전까지는 출마 예정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지역구 출마 후보하고는 달리 이 당 이름하고 이 본인의 이름이 쓰인 그러한 선거 유니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냥 파란 옷 이렇게 입고 나오신 거군요. 네, 예쁜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우선 이 앞으로 해도 정의정, 뒤로 해도 정의정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에 대해 제가 어떤 분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의정 인천광역시의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는 수도여자 사범대에서 영어 영문학 졸업하셨고요. 인하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 교육학 전공하셨습니다. 1982년 이 인천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을 때 인천이 선발한 최초의 영어 교사로 21년간 영어 교사로 근무하셨고요. 이후 교장 선생님, 장학사, 장학관 그리고 교육장 등으로 줄곧 일하시고 2022년 4년 전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이 퇴임 후에도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이음센터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 교권보호위원, 교육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셨고요. 2025년 이 비상계엄 상태에서 이 인천시당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셔서 제도권 정치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셨습니다. 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빛의혁명 시민본부 교육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주권정부 탄생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현재도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인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원주권정당의 혁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 비례대표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평생 교직에서 이 교육 전문가로 사신 것 같은데 정치는 초년생이다라고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많은 일들 평생 해오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라고 해도 제자를 키운 일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인천 남동고 말고도 세 개 고등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근데 특히 이제 인천 해운고등학교는 초대 교장으로서 제가 3년 만에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로 성장을 시켰던 부분들이 참 보람이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제가 전국 최초로 만 5세 공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인상에 남고요. 또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또 강화 난정평화교육원을 개원을 해서 아이들의 민주평화교육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그 코로나 시국에서 1년 동안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맨 앞에 서서 총괄지휘를 했던 어려운 시절 특히 생각이 납니다. 네, 역시 선생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차분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좀 결은 다르긴 해도 네. 전환길 같은 놈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도 제자를 키웠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 아무튼 제가 감히 정치 초년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또 무엇인지, 또 출마 예정자님이 생각하는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
요거 무엇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정치 초년생이면 맞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또 공부를 했고 40년 동안 인천 교육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생이 인천 교육의 삶이었습니다. 퇴임 후에 이 학교를 늘 또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학교는 갖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작년에 계엄 이후에 나라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안 하던 제가 대통령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대본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9대 교육 공약을 세우셨는데 인천에서 이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교육 현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문성을 학교와 마을로 연결을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인천, 그리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길 놔두고 정치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 오늘 채팅방에 똘똘이 스머프 같다고 하셨는데 파란색 옷을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해도 정의정, 뒤로 해도 정의정, 우리 후보님만의 강점, 차별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을 알고 인천 교육을 잘 아는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 관리자로, 행정가로, 또 정책 기획가로서 위기 관리를 하면서 여러 교육기관에서 또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초, 중, 고 전체를 관할하는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인천의 교육 현황을 알고 있고 교실 수업, 학교 운영, 교육 행정, 정책 기획, 위기 관리를 직접 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제가 시의회를 경험을 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때에는 4년 동안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대표로서 직접 각종 조례안과 정책, 계획 등을 발의를 했고 6조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시청과 군과 함께 많은 협치 사업을 합니다. 학생 무상급식도 있고 학생 무상교복, 학생 복지비, 그리고 기초단체장 보조금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결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치는 바로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후보님 생각하는 좋은 지방 정치, 이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동체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정치, 이것이 바로 좋은 지방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 시민과 함께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바로 좋은 지방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이거 후보님, 출마 예정자님은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천에는 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정주를 하고 있어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14,000여 명, 이제는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가족과 그리고 교육 종사자들까지 생각을 하면 교육은 많은 시민에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교육활동 침해라든지 민원 등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유아초등 돌봄의 공백 문제가 시급하고 출발선이 다른 그런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있습니다. 또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한 돌봄 복지 서비스, 또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교육과 문화의 지역사회 연결이 상당히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쭉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급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님이 준비한 해결책, 공약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고민 끝에 제가 7가지 공약을 세웠습니다. 먼저 4가지 교육 관련 공약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가 가르치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교육 여건을 제반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교권 침해나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폐지해야 되고 과밀학급 해소, 또 업무 지원단을 활성화하는 등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에 기반한 인천형 학생 안전 케어 시스템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은 사실 교육부에서 2022년도 시범으로 시작되어져서 기초학습이나 정서 지원, 또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아직 유관 기관들이 원스톱 체제로 운영이 되어지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형 유보통합 표준 모델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국가가 영유아 돌봄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사업이지만 아직 이원화되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가지 교육과 연계되어진 시민 대상 공약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애 맞춤형 책임 돌봄 인천형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을 통합 지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다문화 가정의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사각지대 없는 그러한 인천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속 문화교육 도시 인천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의 배움과 시민문화 활성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네. 네. 꼭 이런 일들이 좀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는 집행과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 현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거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이니까 잘 아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실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미 제가 교육청에서 집행부로 일을 할 때 시의회와 겪었던 일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이 충돌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이라 네, 정상적인 맞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을 하면서도 서로가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대화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리고 시민에게 이게 공익이 되는 일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하는 그런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본 회의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통은 이 예산 문제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또 지역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균형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반대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이것을 일반화를 강제적으로 미는 것보다는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가 명분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시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를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이제 담당 부서하고 이제 의사소통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 훨씬 유연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의회에 들어가시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인천에서 꼭 이루고 싶은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자료를 잠깐 좀. 아, 예, 예. 네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원하시는 변화들이 많으실 텐데. 네, 많습니다. 네. 평생을 저는 교육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그 교육 공약 실현을 통해서 인천의 30만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이 출신 환경과 관계없이 아이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또 힘든 학교가 다시 학교다운 학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현장을 아는 그러한 교육 전문가가 들어가서 교육 정책과 예산을 교육의 효과로 읽어내면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해서 교육과 돌봄, 또 문화와 복지, 장애 학생과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자,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과 서울의 소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및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정의정입니다. 요즘 학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검증하며 지원해야 할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과 음주운전으로 교육계와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원들은 저를 지지하고 싶어도 참정권이 없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만을 믿고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과 어려운 교육 현장을 생각을 하면서 지원군이 되고자 겁도 없이 이 비례대표의 길에 출마하는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천교육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학생 교육, 학교 운영, 교육행정, 정책 기획, 그리고 위기관리까지 직접 경험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안착되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일을 진심으로 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의정으로 정의로운 교육을 하고픈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정의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정, 앞으로 해도 정의정, 뒤로 해도 정의정 꼭 기억해 주시고요. 뚝심 있는 포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의회에 진출하셔서 좋은 정책 많이 펼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정의정 출마 예정자와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소리 신통하는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다양한 후보들을 만나서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통하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최재용 목사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